네, 이어서 오늘도 활기찬 영주 소식을 전해주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토파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는 만입니다. 네, 어제가 벌써 입동이었다고 하더니 폴라티를 벌써 꺼내 입으셨네요. 제가 사실 추위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올해도 또 뭐 추울 것 같아서 네. 미리 이제 겨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장을 하지는 않지만 김장 이제 주변에 사람들 김장한다 그래서 또 생강을 또 왕창 주문해서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안 주세요, 생각?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입동 지나면서 이렇게 옷차림부터 다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조용하게 다시 없던 얘기처럼 되더니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얘기가 다시 또 무리로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도 통합 반대 결의문을 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냈군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아까 말처럼 예천, 안동 쪽에서 의회가 반대 결의를 했고 포항도 했습니다. 사실은 경북 북부하고 이 동부 지역이 한 건데 사실은 뭐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들은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철우 지사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두 사람만 이해관계를 맞춰서 통합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북부 지역하고 아마 서부 지역 쪽은 생각보다 반대가 심한 게 이제 소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부 지역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박성만 도의회의장이 북부 지역 사람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도청이 뭐 안동 예천 쪽에 왔기 때문에 조금 북부가 좀 개발되는가 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도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다시 대구로 옮겨가려고 하는 논의들을 밀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일 겁니다. 통합에 대해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하다못해 시의회 차원이라든가 뭐 시나 시군에서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서 진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당위적으로 그냥 통합하자라고 하는 거는 좀 민주주의 절차로 보자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이 경북 대구 행정 통합 앞으로 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좋은 방안도 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또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도 몇몇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 보니까 사실은 대구 중심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북부 지역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또 놀리기도 하는데 일본식으로 사실은 우리도 현이라는 게 이제 일본도 한국으로 보자면 서너 개의 시군 단위로 통합을 해서 경상북도를 한 6, 7개로 쪼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시도의 개념을 없애고 네. 현체제로 바꿔서 북부 지역 같은 데는 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렇게 서너 개 군을 통합하는 형식들이 사실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현재의 구조로 보자면 대구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경상도를 경북을 남북이나 동서로 쪼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으로 보자면 남북으로 쪼개는 게 더 맞겠죠. 동서로 쪼개면 생활권이 안 맞을 측면이 있어서 저는 남북으로 쪼개더라도 그러면 경상북도도 뭐 남도 북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건데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정말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내야 되고 저는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든지 주민투표를 안 하면 뭐 시의회에서도 투표를 해서 결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가져가야지 하루아침에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통합하자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별거하거나 혹은 이렇게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또 이렇게 그동안에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위에 사람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민주화 집중의 문제로 보자면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대안이라고 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든 그거는 뭐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처럼 유럽연합에 탈퇴하는 것도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후회를 하더라도 조금 더 논의하고 그래서 뭐 6개월, 1년 정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경상북도나 또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이 논의하고 논의하는 방법으로서 투표를 하든지 네. 하다못해 시위에서 결의하든지 해서 좀 심사숙고를 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영주시의회도 네, 반대 결의문을 냈다라는 첫 소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네. 여러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이제 통합적으로 보자면 통합하는 게 뭐 예산 절감이라든가 인력 감축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 인력 감축만으로 세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인구 뭐 10,000명, 2만 명, 3만 명 때는 봉화나 영양,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합하면 그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죠. 그거예요. 뭐 현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너 개 시군에 통합하더라도 그럼 현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람들이 물으면 현청도 가장 낙후된 데다 현청을 두는 게 지역 발전에 맞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주, 봉화, 안동, 예천이 만약 통합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청을 봉화에 두든가 예천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중심에 이렇게 두는 것들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말 중심만 싸고 다 죽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면 그래서 좀 멀더라도 사실은 경상북도 도청이 예천하고 예천하고 안동에 온 것도 낙후되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물론 뭐 좋은 데 가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의미는 하지만 낙후된 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논의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항상 우리 또 북부 지역에 소속된 이제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은 걱정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네.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돋보기에서 전해드렸죠. 네. 저 이 부각 잘 사 먹거든요. 네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풍기 인삼이 있는데 저도 인삼 갖고 부각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지라는 인삼 튀기만 생각했었거든요. 하는데 부각은 참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풍기 인삼을 이용한 부각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아, 그렇죠. 네네.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뭐 농업기술센터 연락도 해봤는데 혹시 김 아나운서님 부각하고 티각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저는 티각도 먹어보고 왜요? 부각도 먹어봤거든요. 네. 부각은 찹쌀풀이 묻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돛돛하고 찹쌀이 있어서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티각은 그냥 그냥 기름에 튀긴 거죠. 네.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틀린 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부각은 찹쌀풀에다가 소금 같은 거 간을 해서 네. 이렇게 풀칠을 해서 말리는 거예요. 햇빛에 말리는데 이게 사실은 부각이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니까 한 15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햇빛에 말리는데 오래 말리면 3개월, 4개월씩 말려요. 오, 3, 4개월을 말려요? 예. 몇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 말린다는 건 요즘에 이제 그 전기 건조기나 가스 건조기 있죠.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는 정말 순간에 말려서 만들거든요.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삼국시대도 만들었다면 당연히 햇빛에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많은 게 뭐냐면은 3개월, 4개월 말리다 보니까 중간에 말리다 썩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라는 게 예전에 종갓집에서도 한가나 부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튀겨놓으면 양이 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또 튀겨놓으면 금방 먹어. 빨리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또 이게 튀긴 거라서 유통기한이 길 것 같지만 또 오래 있으면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종갓집의 종부들이나 종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한가하고 부각인데 정말 돈이 많은 종갓집이 하나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보면 민가에서는 잘 안 먹고 의외로 절에서 부각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채소만 먹잖아요. 기름기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고추나 뭐 가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튀겨서 먹는데 그걸 부각으로 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각이 문제라면 손이 굉장히 많은 음식, 소위 음식인데 풍기 인삼도 부각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인삼 비싸잖아요. 비싼 거를 3개월, 비싸고. 4개월 동안 말리다가 보면 아마 반쯤은 아마 상해버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부각이라는 게 또 이렇게 썰어서 말리잖아요. 썰어 말리는데 그 써는 두께에 따라서도 맛이 틀릴 거고, 그다음에 말리는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틀릴 거고, 그 말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이나 가지 이런 거는 비용 비싸지 않으니까 실패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네. 봉투 하나에다가 보통 뭐 3,000원, 4,000원씩 받아 조금 만들었는데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인삼 부각을 만드는 게 참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부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반 정도는 상해버리거나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힘들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또 반이 부패해버리거나 상해버려서 힘들다라고 해서 몇 년을 연구를 했대요. 한 3년, 4년 연구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풍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 인삼 관련 인삼연구소 이런 데에서 한부각이라고 해서 저 단산면에 있는 네. 부각 튀기는 공장이 한 10여 년 됐어요. 네네네, 그쪽하고 있죠. 정말 3년 연구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번에 정말 제품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좋아지는 측면이 뭐냐면은 부각이 제대로 이렇게 상품화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거나 국내에 먹는 것들이 보면 인삼 같은 경우는 주로 즙이나 액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사람들, 인삼들은 튀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동남아는 왜 뜨겁다 보니까 이제 튀김류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수출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삼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또 튀김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또 이렇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한부각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삼 부각이 잘 되면 시장 확대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부각이 이제 절이라든가 만든 데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주의 정말 또 다른 특산품으로서 아마 네.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또 인삼 판매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풍기 인삼 뭐 가공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조금 이렇게 인삼 부각 같은 거 조금 손쉽게 인삼을 맛볼 맞습니다. 수 그러니까 있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뭐 정말 간식으로나 네.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르신보다 아이들도 인삼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튀김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튀김보다는 이게 좀 깊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약간 그 멋스러운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돈이 들더라도 이 부각이 잘 되면 정말 인삼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먹을 수, 이거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바삭바삭하게. 예,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간식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 든 분들도 그런 거죠. 이제 집에서 뭐 술안주로도 한 잔. 맞아요. 부각이 그런 맥주 측면, 안주로 그래서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삼을 확대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측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획기적인 이번에 맞아요. 좀 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획기적인 개발인 네. 것 같습니다. 빨리 제품화돼서 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맛일까 참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도 그 뭐 단산에 나오는 한부각에서 나오는 뭐 몇 가지 부각 저도 얼마 전에 뭐 가지 부각 감자, 당근, 샀는데 가지, 고추 정말 뭐 먹으면 많죠.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맛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다. 저는 한 4개월씩 말린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네요.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네. 근데 인삼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의 특산품이 인삼 특산품이 또 하나 늘어난 측면에서 보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른 맛볼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이 영주가 조화를 보면 뭐 인삼 푸딩도 맛볼 네. 수 있었고요. 또 인삼 라구 파스타 지난주에 또 맛보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네. 풍기 인삼을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부가까지 또 개발된다고 하니까 인삼 활용도에 새삼 놀라면서 네, 또 저도 그 아주 맛이 놀랐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주 톱파보기 김수종 기자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도 또 다양한 소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